당연히 현대식 가는 거지. 현대식 1강부 1356인가? 시험본인가? 맞지? 13. 거짓 이별. 이건 너무 옛날에 가서 기억도 잘 안 나겠다. 거짓말이 제일 기억나는데요. 빡치네. 어떤 거 같아요? 책 78쪽하고 프린트도 맨 처음 거 펴놓은 거. 오십. 거짓 근데 이별. 이거 좋던데요? 정리되어 있는 거. 그래서 복사 준 걸 주는 거라. 정해져 있는 게. 정리돼 있는 거. 정리. 이게 책에는 없습니다. 이거 수투책은 냉 완전 그냥 지밖에 없어. 문제야. 다시 보자고. 얘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야? 거짓말. 아니 작품 이름이 아니고 책이 2권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야. 복사본이. 근데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게 들어가 있는지를 봐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게 먼저 들어갔어? 네. 기본 실력 따지기부터 보자. 시부터 읽어보면 시. 승민아. 예? 거짓이별 시 보이냐? 시. 그럼 시 다 복습해야 돼. 지금 1번에 있는 건 싹 다 복습해야 돼. 시요? 맨 처음에 내용 정리되어 있는 거 나오잖아. 이거요? 응. 네. 그것도 읽어보면서 정리하자. 승민아. 당신에다가 동그라미 쳐라. 당신. 그럼 이걸로 해요? 그걸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야. 여기서 당신이라는 거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야. 들어줄 사람. 그럼 시적 대상이 되겠지. 승민아, 그 당신이 있잖아. 어떤 관점에서 있냐에 따라서 절대자일 수도 있고 조국일 수도 있고 연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응? 연우야. 그게 만약에 종교적 절대자로 읽으려면 이 시의 시인이 스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조국으로 읽으려면 이 시가 일제강점기 때 쓰인 걸 알아야 되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럼 그런 걸 몰랐을 때는 뭘로만 읽어야 되냐면 연인으로만 읽어야 된다.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오케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 연인으로. 그래서 나에도 동그라미 시작. 나와 밑줄 시작.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럼 지금 승민아, 나랑 당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야? 이별한 상황이라는 거지, 그치? 이별한 상황. 가령 우리가 좋을 대로 말하는 것과 같이 거짓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거짓 이별에다가 별표 하나 쳐야 돼. 거짓 이별. 근데 저기 누구지? 저기 누구냐 너? 연우야. 얘네가 한 거 진짜 이별이야, 거짓 이별이야? 진짜 이거. 진짜 이별인데 좋을 대로 뭐라고 말하겠대. 그냥 내 마음대로 진짜 이별을 거짓 이별이라고 말할 거라고. 이해되나? 그건 뭔 뜻이냐면 거기 조그만하게 시다 밑줄을 쳐봐. 객관적 상황에 대한 부정 거기다가. 여기 승민아, 지금 객관적인 상황은 뭐하는 상황이지? 근데 그걸 거짓 이별이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내가 이별한 상황을 부정하고 싶은 거라고. 이해돼? 그 거짓 이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다가 밑줄 쳐.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연우야, 왜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못 닿아? 이별. 진짜 이별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걸 주관적으로 뭐라고 생각했다고? 내가 한 이별은 거짓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그 이별의 슬픔을 극복해보겠다 이거야.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겠다 이거야. 이해돼 승민?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날 것인가요? 그럼 거기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네.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요? 라는 건 언젠가는 이 거짓 이별이 나한테서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그 얘기는 거기 현관 붙여야 돼.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 다시 만날 걸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게 또 쉽지 않다는 현실로 인한 안타까움에도 현관 붙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게 승민아, 만남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랑
근데 그게 현실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걸 아니까 안타까움의 정서로 느끼는 거야. 이해되나? 그렇게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나 아니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에 도화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도화. 얘는 그 도화가 뭐래? 복숭아. 실체적인 건 복숭아꽃인데 상징적 의미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자. 젊음, 생명력. 그럼 연우야 젊음이나 생명력 같은 건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요. 그걸 얘가 이제 복숭아꽃이라는 구체적인 상호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근데 그 젊음과 생명력이 어떻게 되고 있대? 시들어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젊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게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이나 스쳐서 낙화가 될 거예요. 그 도화가 무정한 봄바람에 몇 번 스쳐 지나갔다니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 시간이 흘러서 그 생명력이 어떻게 돼버렸대? 낙화 떨어져 버렸다니까. 이해되나? 그래서 거기 무슨 이미지 이해돼? 승리 하강에다가 주제한다.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에다가 떨어져. 이 푸른 구름이랑 위에 도화랑 같은 의미를 지닌 시어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를 같이 넣어. 푸른 구름이랑 도화의 상징적 의미가 똑같아. 근데 여기서 푸른 구름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두 귀 밑에 달려있다는 걸 통해서 구렛나루, 머리카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머리카락이 검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젊다는 얘기야. 선생님 요즘 머리카락이 계속 하얀 머리가 생기고 있거든. 벌써요. 뭘 벌써? 그럴 때 됐지. 35세인데. 그런 의미야. 여기 동그라미 잖아. 젊음, 생명력. 그게 쪼이는 가을볕에 얼마나 발에 나는 게 색깔이 빠진다는 얘기지? 세무지사 백설 노동 색깔이 달렸다는 거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떻게 됐다고? 늙어버렸다. 이해되나? 그럼 여기서 푸른 구름하고 백설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색채 대비가 아주 중요한 시험의 포인트다. 그 푸른 구름과 백설이 서로 머리로 대비를, 젊음과 늙음의 대비. 그만큼 얘가 당신이 돌아오는 걸 기다린 지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야. 그 안타까움의 정서를 색채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는 거지. 이해돼요? 색채 대비를 통해서 기다림의 안타까움을 좀 강조하고 있는 거 이해되지? 머리는 희어가도, 그러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겉으로는 거기 비추셔야 돼. 마음은 훌륭하게. 그러니까 육체는 늙어가지만 마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계속해서 걔에 대한 사랑은 더 짙어진다는 거지. 이해되나? 그럼 여기 흰색하고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있는 거 아니야? 색채 대비 또 나와서 색채 대비. 이 시에서 색채 대비를 틀으면 이제 이거는 답이 없는 거야, 승민.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여기서 또 시험 문제로 출제될 만하게 나왔다. 모모는 뭐해도 모모합니다. 모모는 뭐해도 모모합니다. 그럼 비슷한 문장 구조가 뭐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지. 그러면 그렇게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냐? 네? 뭐라고 안 들렸어? 대구법, 그치? 그래서 연우야, 그 마음 위에다가 가물고 쓰자. 이 마음이라는 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사랑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지. 사랑의 마음. 그리고 승민아, 또 눈물 위에도 쓸까? 그 눈물이라는 거는 여기서 뭘 상징하는 거냐면 변치 않는 마음을 상징하는 거지. 변치 않는 마음. 이해되나? 그래서 사랑의 언덕에 사태, 눈사태가 뭐 이런 사태, 뭐 무너져 내리는 사태, 그런 사태가 나도 희망의 바다에는 물결이 뛰어놀아요라고 그 밑줄 2개 칠게요. 사태가 나다, 물결이 뛰놀다. 거기에도 지금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가 나왔대? 대비가 나왔대. 대비, 동적 이미지의 대비. 사태가 나는 것과 물결이 뛰노는 것. 이른바 별표자체 거짓 이별.
근데 그 거짓 이별이라는 걸 연우야 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다 어떤 인식이라고? 주관적인 인식이라고 했어. 원래 이별을 얘는 진짜 했었으니까. 근데 그 이별이 얘는 떠나갈 걸 믿기 때문에 지금 얘가 한 이별이 거짓 이별이라고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게 언제든지 우리에게서 떠날 줄만은 알아요라고 다시 만나게 될 걸 뭐하고 있냐고 확신하고 있어. 확신. 다시 만날 걸 승리가 뭐해? 확신. 오케이? 그러나에다가 역삼각형 하나 시작. 그러나 시상에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전환이 일어나는 거겠지. 그러나 한 손으로 이별을 가지고 가는 날은 또 한 손으로는 죽음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이별 상황으로 해서 얘가 뭘 느끼고 있대? 고통. 오케이? 그런 내용의 시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뭐거든? 대비적인 표현이 많이 쓰인 것,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그게 우리 연우가 공부를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지. 시 내용은 무슨 내용이 다 이해되냐, 승민? 응? 다음 장 넘어가. 승민아, 객관적인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려는 사람의 자세를 누려야 돼. 오야 X야. 오, 그지? 연우야. 하자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체면적인 자세로 되어있나? 그 뭐가 틀렸어? 체념적. 그걸 지우자. 오히려 의지적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해야지 맞겠지?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승민아, 하자가 떠나간 대상을 원망하면서 대상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니? 그치? 원망의 자세 같은 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 대상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이별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한 건 거짓 이별이라고 인식했잖아. 연우야, 감각적 대비를 통해 화자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냈다. 어때? 네네. 색채 대비나 아니면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나 아니면 동적 이미지의 대비 같은 게 있었지. 그치 연우야? 승민아, 경어체를 활용해서 예찬적 태도를 드러냈대. 오야 X야. 뭐가 틀렸어? 경어체 안 썼나? 경어체가 뭐 할 때 그거부터 얘기해봐. 경어체 쓰는 게 경어체가 높임말이야. 뭐 했습니다. 뭐 했어요. 맞아. 그럼 경어체 썼어. 뭐가 틀렸냐? 예찬적. 예찬적 태도가 틀린 거지. 예찬적 태도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나랑 이별했는데 칭찬하냐? 말이 안 되지. 이제 뭐였지 이게? 이거는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것, 이게 화자가 처한 객관적 상황이에요. 오해 X야. 그 나의 입술이 당신의 입술에 닿지 못하는 게 무슨 상황이야? 이별. 그래. 그럼 승민. 화자가 소망하는 것, 승민아. 화자가 소망하는 것은 거짓 이별이 떠나가는 것, 즉 이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오해 X야. 그지? 뭐가 잘못됐어? 이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잘못된 거지? 오히려 이별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해다? 그 다음에 연우 1년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적절한 걸 모두 찾아서 쓰래.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 있냐 없냐 1년에서. 있지 어디 있어? 시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두 귀 밑에 푸른 구름이 될까요? 그렇게 무엇이 될까요?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됐지? 승민아 4행의 내용이 5, 6행에서 구체화됐대. 4행의 내용이 뭔지 찾아야 될 것 같아. 4행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인가요? 그게 한 해, 두 해 가는 것이 얼마나 아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들어가는 두 볼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구체화됐네. 어때? 맞지? 그치? 이거는 4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연우, 시간이 흐르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통해 안타까운 처지 누가 어때? 네. 승민, 도화와 푸른 구름은 젊음과 생명력 넘치는 모습, 낙하와 백설은 늙고 쇠락한 모습 어때? 다 맞았지? 미음에 연우야, 하강의 이미지, 그리고 육행에서 푸른색, 회색, 백색의 색채 변화를 활용해서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을 형성했니? 그게 틀렸지. 자연에 순응하는 모습 아니지 그거? 그럼 승민아, 선생님 회색이 어디 있어요? 회색 있지?
A라고 묶여있는 거 밑에서 두 번째 행에 뭐라고 회색이 들어가 놓죠. 그치? 그 다음에 승민아 대구와 대조를 활용해서 의미를 강조했대. 어때? 이연에서 대구 대조 있어 없어? 희어간다, 붉어간다, 식어간다, 더워간다. 대구와 대조 없어? 이연에? 이연을 못 찾는 건 아니지? B가 이연이잖아. B 있어요. 있지 그치? 찾았어? 그 다음에 연우 1행에서 색채 대비를 통해 호자의 태도를 부각했대. 이연의 1행에 색채 대비 있어 없어? 있어요. 희다 불다 있지 그치? 희다 불다. 그다음 승민 2행에 공감각적 이미지 활용했네. 공감각적 이미지는 알잖아. 한쪽 감각에서 다른 쪽 감각으로 옮겨가는 거. 그런 거 있냐 승민아? 없어요. 없잖아. 거기 촉각적 이미지랑 시각적 이미지. 아니, 2행에는 촉각적 이미지밖에 없잖아. 식는다 그리고 더워간다. 그렇게 촉각적 이미지는 있어. 근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없잖아. 연우 3행의 동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상세계의 모습을 형상화했대. 뭐야 X야? X. 뭐가 틀렸어? 동적 이미지를 활용한 건 맞는 거 같아. 그치? 이상세계의 모습을 형상한 게 틀렸지. 이해되나 승민 악화되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대비했대. 왜 X야? 그치? 악화되는 상황 뭐 머리가 휘어간다, 피가 식어간다, 사랑의 언덕에 사태가 난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 마음은 붉어간다, 눈물은 더워간다,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는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상황이 더 나빠져도 이에 대한 사랑, 당신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겠다는 걸 강조했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없지, 그치? 그럼 연우 지금 9번으로 내려가서 객관적 상황이 이별한 거 맞잖아. 그때 얘가 당신과의 합일 단절 중에서 뭐야? 단절. 그리고 사랑의 실패 완성 중에 뭐야? 실패. 그런 상황이지 객관적으로는. 근데 승민아 주관적으로 얘가 그 진짜 이별을 뭐라고 인식하냐 승민아? 그 이별을 주관적으로는 뭐라고 인식해? 객관적으로는 진짜 이별한 건데 거지. 그지? 그럼 객관적 상황을 긍정했냐 부정했냐? 그죠. 그리고 상황을 수용하니 극복하려고 하니 그지? 그래서 연우야 거짓 이별이 떠날 걸 믿고 기다리는데 얘가 상황을 주관적 의지로 극복하니 수용하니? 쭉. 그거. 극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이별의 슬픔을 안타까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나? 그 다음 문장 가보자. 이제 여기서 또 문제를 풀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우리 승민이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번 몇 봤었니? 1번. 당연히 1번이겠지 그치? 통사구조의 반복이 대꾸법이랑 똑같은 거다. 문장 구조의 반복. 예를 들어 3번 같은 걸 조심했는데 경어체 어미를 반복하여 쓴 건 맞지만 그게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 건 아니었다. 그럼 연우 2번에 몇 번 썼니? 5번. 그렇지. 당신과 만날 수 없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안타까워하는 것. 승민 3번에 몇 번 썼나? 4. 그지? 감정이입 있어 A에? A 부분에 감정이입이라는 게 있었어? 그런 거 없었지 그치? 이거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그리고 승민 그럼 B의 화자와 자연물의 처지를 대비했냐? 화자와 자연물의 태도가 대비됐어? 대비가 있긴 있지? 대비가 있긴 있잖아. 머리는 식어가도 마음은 붉어간다.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겨워간다. 사랑의 언덕에 사태가 난다.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는다. 대비가 된 건 맞는데 나랑 자연물이랑 대비된 건 아니잖아. 예를 들어 나랑 자연물이랑 대비된 건 이런 거잖아. 나는 슬픈데 새들은 즐겁게 놀아. 그럼 나랑 자연물이랑 대비된 거지. 근데 여기 자연물이랑 나랑 대비된 게 아니야. 나랑 대비된 거야. 나랑 내 상황과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답이 4번이었지, 그치? 연우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기억. 거짓 이별이었다. 거짓 이별. 그치? 그럼 연우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서 기억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보라는데 몇 번 썼니? 3번. 그치? 대상의 인식을 새롭게 하려는 계기가 된 건 아니니까. 잘했다.
그 다음에 승민 5번 같은 건 틀려도 내가 뭐라고 하진 않을게. 그거 몇 번 썼니? 5번. 저 여기 안 풀었는데. 왜 안 풀어? 안 풀었어. 아니 그 6번 풀었나? 그러니까 안 하는 그게 좀 있어요. 이게 엮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풀어나 보지 그랬어. 아니 외웠거든. 아니 풀었어요. 학교에서 엮을 수도 있잖아. 여기는 풀었어요. 제가 안 그래서 배운 거안 나오는데. 승민이가 일단 답은 잘 썼네. 5번. 5번 맞아요. 연우야 6번은 했겠네. 그럼 6번은 배운 거니까 그치? 6번의 오행에 네. 젊고 생기는 화자의 모습 즉 생명력이잖아. 생명력 그치? 도화, 오호 그리고 낙화, 그렇지. 그럼 다는 그 푸른 구름, 오 그리고 라는 됐어요. 잘한다. 그다음 승민아 네. 화자의 정서와 태도 면에서 A와 B의 공통점 차이점 즉 A 이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날 것인가요? B 이른바 거짓 이별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떠날 줄만 알아요. 자, 둘의 공통점 차이점을 쓰래. 그럼 공통점을 못 썼냐? 안 썼습니다. 뭔 거 같아 연우는? A고요. A와 B의 화자의 정서와 태도 면에서 공통점을 본 것 같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봐. 다시 만나는 거? 다시 만나는 거에 대한 뭐가 담겨 있어? 공통점. 아니 그 뭐가 담겨 있어? 소망. 소망. 그걸 써줘야지. A와 B 모두 당신과의 만남에 대한 소망을 드러냈다. 이건 공통점이지. 그치 승리야. 근데 A는 그 소망이 실현이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나왔는데 B는 다시 만날 거에 대한 뭐가 있어? 그게 차이점이지. 어려운 건 아니었지, 그치? 이해됐어, 승민? 듣니? 그 다음 장에 이제 이 작품에 대한 정리들이 잘 분석이 돼 있지, 그치? 그걸 수특이랑 같이 펼쳐서 공부를 같이 하란 말이야. 알겠지, 연우야? 공부했어요, 저 여기. 잘했어요. 그 다음 장 가면 거짓 이별 나오니? 다른 거짓 이별, 그치? 다른 거. 그럼 이거는 분석은 안 하고 바로 문제 풀리러 가자. OX 퀴즈. 승민아. 화자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풀었대. OX. 오직. 연우야. 네. 화자는 당신이 이별하며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당연히 X겠지? 승민아. 화자가 경어체를 사용해서 공손한 태도를 드러낸 것도 어때? 오. 이건 O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이런 게 다 경어체야. 그러니까 공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건 문제가 없이 높임말인데. 이해되나? 아까처럼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냈다고 하면 틀리지만 공손한 태도를 드러내는 건 뭐가 문제야? 연우 네. 4번은 오해했어요? 오. 4번 선택지 자체에다 발표를 좀 칠래? 4번 선택지? 이건 니네 학교 시험 선택지에도 나올 확률이 많이 높거든? 거짓 이별에는 분명히 비슷한 문장 구조에 반복이 있다. 알겠어요, 승민? 어디 있었어? 엄청 많잖아요. 1년의 마지막 두 행에 시 들어가는 두 볼의 도화가 될까요? 회색이 되어가는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2년에 머리는 뭐해도 뭐합니다. 피는 식어도 뭐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다음 연우 색채 변화를 통해서 화자가 젊음을 잃어가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맞지? 그치? 어디 있어 그거? 푸른 구름. 그래서 회색에서 백색으로 들어가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승민 도화와 낙화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 대비적인 소재예요. 어때? 도화는 아까 뭘 상징했었어? 기억나? 도화. 근데 낙화는 그치? 그래서 옛날에 젊었는데 지금 이별하고 나서 나 늙어졌다는 얘기였잖아. 그치 승민? 그다음 연우 7번에 OX X. 그치? 이별이 현실이 아니라 가정된 상황임을 나타냈다. 거꾸로였지? 이별이 가정의 상황이 아니라 현실인 거지. 리얼로 이별했잖아 이게. 그치 연우야? 승민 8번 X. 청각적 이미지 같은 건 없지. 청각적 이미지가 아니라 뭘로 고쳐야 돼요? 촉각적 이미지나 아니면 시각적 이미지로 고쳐야지.
이언의 총각적 이미지가 어디 있어? 그치? 거짓 이별의 청각적 이미지는 없다. 그 다음에 연우 9번 5 마음과 눈물은 전부 다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정서를 함축하고 있지? 그다음 승민 3년에 선의적 표현 나오냐? 선의적 표현이 나오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뭐가 나와야 돼? 선의적 표현이 뭐야 승민아? 왜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기억이 왜 안 날까? 진짜 여기 심어줘야겠다 선의적 표현을. 선의적 표현이 뭐였어요? 여기가 선의적 표현 질문하는 거. 의문의 어미를 썼지만 질문이 아닌 거. 오케이? 예를 들면 우리 영훈 이번에 국어 화자 1등급 맞으면 얼마나 줄까? 이게 너 질문을 들니? 아니. 이건 질문이 아니라 내가 너한테 1등급 맞으라고 말한 거잖아. 근데 표현만 뭘로 한 거야? 질문. 그게 서희법이야. 표현하는 방법은 질문인데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이해되나? 근데 3년에는 이미 아예 의문문이 없잖아. 그러니까 서희법이 될 수가 없지. 3년에 서희적 표현을 어떻게 써? 아예 의문문이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슨 문이 있어야지 서희법이 맞으면. 의문문은 있어야 되잖아. 이해돼요? 승민 이해됐나? 얘네가 당연히 X여야지. 승민 출제자에는 실전되는 문제 1번 잠시만 1번을 몇 번 써요 승민? 4번. 몇 번? 4번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승민아 시의 끝이 명사로 끝났다는 뜻이야. 근데 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냈어? 죽음을 가지고 와요. 그럼 명사로 끝난 게 아니잖아. 4번이 맞으려면 시의 끝이 명사로 끝나야 돼. 이런 게 맞는 시는 네가 배운 것 중에 월훈 같은 게 있어. 월훈. 그게 맨 마지막에 월훈 이러면서 끝나잖아. 명사로 시상을 끝냈다는 건 시가 명사로 끝나야 되는 뜻이야. 그럼 연우 넌 몇 번 썼니? 1번? 자연물에게 말을 건넸다. 어디서? 아 이거 1번 모르겠어요. 당연히 2번이지. 맨 첫 번째 줄을 봐. 시 맨 첫 번째 줄. 여기 뭐라고 써있냐? 당신과 나와 이별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의문형 이 진술을 사용해서 이별했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냈잖아. 아 자연물을 못하면 말을 거는 거. 이해됐나? 연우? 어려운 문제 아니지 그치? 난 승민 2번에 몇 번 썼나? 2번. 당신과 만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얘 당신과 만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 몰라? 알잖아. 아. 근데 주관적으로 그냥 거짓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알고는 있잖아, 그치? 연우는 몇 번 썼어? 2번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건 너무 이상하게 하나 있을 텐데? 다시 한번 풀어봐. 4번? 그래. 얘가 당신과 만날 때가 죽어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 아. 그렇지 않잖아. 그 다음에 승민 3번은 몇 번 썼어? 2번. 그래. 가을볕이라는 게 시간적 배경인 건 좋아. 근데 그게 화자의 내면이 성숙해지고 너그러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연우 3번은 몇 번 썼니? 3번이요. 난 4번. 2번. 잘했다. 어순의 도치 같은 게 나온 적이 있어 없어? 그리고 긴박감 표현한 적도 없지. 어순에 좋죠. 예를 들면은 승민이가 밥을 먹었다 이렇게 해야지 문장 구조가 맞지. 근데 밥을 승민이가 먹었다 그게 어순의 도치. 근데 이 시에는 그런 게 쓰인 부분이 없잖아. 만약 도치법이 쓰였으면 내가 설명할 때부터 얘기해줬겠지. 그런 건 없었다. 그럼 승민이 몇 번 썼어? 4번이요. 2번. 쓰기 2번을 쓰긴 썼어. 승민이 5번을 몇 번 썼나? 4번. 승민아 네? 4번 선택지 한번 해봐라. 4번. 선택지를 한번 해봐라. 네가 4번 골랐다며. 그 선택지를 읽어보라고. 읽어보라고요? 네가 소리 내서 읽으면 영어는 어떻게 들어? 희망의 바다에 물결이 뛰논다는 것은 암울한 시대를 살면서도 주권 회복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니 얘 보기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써있어? 식민지 현실을 살아가던 그게
네가 고른 4번 선택지의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랑 똑같은 말이지. 네. 그리고 주권 회복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보기에. 그지? 보기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렇게 써있잖아. 주권 회복에 대한 염원과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권 회복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대. 그 희망의 바다에서 물결을 띄운다는 게 그럼 적절하지 않잖아. 적절하잖아 이거는. 그치? 보기에 그대로 써있는데 우리 연우는 몇 번 썼을까? 3분의 2. 같이 풀었나? 아니요? 근데 뭐 같이 답을 써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다시 풀어봐. 지금 다시 풀어봐. 내가 다 답을 불러준 거보다 틀린 거 다시 풀어봐.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하나 골랐을 거 아니야. 이게 실제 시험 문제 무조건 답은 골라야 되잖아. 몇 번일 것 같아, 선생님? 3번? 3번? 연우는? 3. 예, 답은 5번이다. 아, 5번에 거짓 이별은 아니 5번은 아직 안 봤어요. 야, 거짓 이별은 언제나 우리에게 떠나갈 것인가요? 그 구절 찾아봐봐. 그 구절 찾아봐봐. 그 구절에 뭐라고 써있나 봐봐. 확신. 아니지, 이 여기서 말하는 그 부분은 사행에 나오는 거잖아. 1년 사행. 임과의 재회를 바라지만 소망하지만 언제 실현될 건지 몰라서 여기는 안타까워하는 부분이라니까. 네. 근데 5번에 뭐라고 써있어? 곧 해결되리라는 믿음과 전망을 드러냈다? 그걸 바라긴 하는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서 안타까워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면 안 되지. 3회는 헷갈렸네. 3년에는 다르지 않아? 3년에는 떠날 줄만 알아요. 이건 떠나갈 것인가요? 아니 아직 여기를 5번을 안 봤어요. 그래? 네. 승민아 6번은 이건 풀어야 될 거지. 6번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같은 시인의 시를 묶고 왜 이렇게 바꾸는 이거 지금 빨리 풀어고 다시 풀어. 이거 어디서 봤는데? 당연히 받겠지. 중요한 시인데. 이거 익숙한데? 그래서 묶고 나올 수 있다는 게 익숙한 시라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천천히 풀어봐. 틀렸어요? 뭘? 틀렸어. 틀렸어.
승민이 풀어봤어? 네. 몇 번일 것 같아? 5번. 연우는 다시 풀어보니까 몇 번일 것 같아? 2번? 2번이 답이다. 연우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 찾아와.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고 써있는 네 번째 단락 찾았니? 거기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써있는 거 봐봐. 쉼표 마지막. 그러니까 두 개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단락에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이 터졌대. 그럼 얘는 이별을 예상했냐 갑자기 이별했나? 근데 이별은 뭐라고 써있나? 보기는 이별의 원인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대. 그러니까 갑자기 이별하게 됐고 자기 탓이라고 얘기할 만한 부분이 뭐가 있어?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고 우리 승민이가 5번 썼다니까. 승민아 그 네가 고른 5번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이시 거짓 이별에는 제외 확신 드러나더라. 그럼 배웠으니까 알지. 그다음에 너 거기 찾아봐. 그 위에 뭐라고 써있니?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걸 믿는데. 그럼 제외를 확신하고 있는 거 맞잖아. 이해됐나? 그게 알았어. 연우 7번은 꼭 맞춰야 될 것 같아. 7번에 뭐 썼나 기억해? 프로그램. 근데 이상하지 않아? 답에서 이음절로 쓰라는 이음절. 그럼 두 글자로 쓰라는 건데. 그리고 푸른 공은 말이 안 되는데 화자의 긴 머리를 빗댄 자연물로 젊은 모습과 대비되는 건데 아, 반대로 생각해야지. 네. 뭐였어? 넥스. 그래. 그럼 승민아, 니은은 뭐야? 니은. 비유. 어? 비유. 아이. 대. 대비되는 모습을 젊은 모습을 얘가 말한 대로 푸른 구름으로 했잖아. 푸른 그리고 백설은 흰 눈이잖아. 그럼 무슨 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시각. 그래. 됐냐? 그 다음 맹세 가도 되냐? 맹세로 가보자. 맹세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보죠. 이 거짓 이별 다 이해됐어? 문제 푸는 걸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다 이해된 거 맞아? 이제 맹세는 다시는 안 봐. 아니, 거짓 이별은 다시는 안 봐. 시험 보기 전날에도. 진짜요? 오늘 마지막으로 보는 거야. 왜요? 이제 니네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화작도 복습해야 되잖아. 그럼 누나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근데 많은 걸 나한테 얘기해서 어떡해.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그 많은데 복습을 안 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오늘 누나가 다 마무리하고 하란 말이야. 잘. 승민아,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응?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야. 우리 싸늘한 바위에는 세모 하나 박고 뜨거운 가슴에는 동그라미 하나 박아야 될 것 같다. 여기서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게 지금 전에 보였어. 승민아, 싸늘한 거랑 뜨거운 거랑 뭐 되니?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수트 펴있지? 1강 책 봐봐봐. 거짓 이별의 이연, 두 번째 행, 그러니까 니은이지? 피는 식어가도 눈물은 더워갑니다. 거기도 뭐가 나와?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있지? 보여요, 너? 그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있다는 거야. 알겠어? 그걸 지금 머리에 넣어라잉. 맹세랑 거짓 이별에는 촉각적 이미지의 대비가 있다고 좀 전에 얘기했어, 연우야. 알겠지? 그걸 꼭 가지고 가. 그럼 그 대비의 효과가 있어야지. 이때 싸늘한 바위라는 게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했잖아. 어? 그 암울하고 부정적인 현실에도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한데 변하지 않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를 한 거라고. 이해돼, 승민?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어도 임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해돼요, 너? 자, 어둠에다가 세모 하나 박자. 어둠. 그때 연우야, 어둠은 뭘 상징한대? 시간. 응? 부정적 현실.
부정적인 현실, 어두운 현실, 그 어둠에 창백한 꽃송이마다 꽃송이 자체는 생명력을 상징할 수 있는데 그게 창백하다니까 좋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밑줄한 시자 생명력을 잃은 존재. 그 창백한 꽃송이가 승민아 뭘 상징한다고? 생명력을 잃은 존재, 연약한 존재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 넣었대. 밑줄한 시자 마지막 한 방울마저 피를 불어 넣었대. 내가 그 창백한 핏기 없는 꽃송이를 이렇게 불어가지고 거기다 뭘 불어 넣었대? 피를 불어 넣었다 이거야. 그럼 그 피를 불어 넣는 행위는 연호야. 지금 죽어가는 창백한 꽃송이에게 뭘 준 거야? 네? 뭘 불어 넣어?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 이거야.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해돋는 아침에 동결시켜. 해돋는 아침. 그러면 뭐라고? 해돋는 아침에 빨리 동결을 가봐야지. 그럼 어둠과 아침이 서로 뭘 이루고 있어? 대비. 그래. 어디 이거요? 그래서 어둠과 아침을 뭐 해줘야 돼? 대조해줘야지. 네. 그때 죽어가리야? 그럼 죽어간다는 얘기 안 죽어간다는 얘기? 죽어간다. 자, 다시 안 죽어간다. 잘 봐. 여기 봐봐. 승민이 여기 어깨 봐봐. 승민이 너 빨리 죽어가. 죽어가 봐. 여기 죽어가고 있어. 어둠에서 내가 얘한테 불어가지고 여기다 피를 불어 넣어줬어. 그리고 아침이 됐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해하죠. 살아나지. 빨리 살아나 다시.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살아났다고. 오케이? 그렇게 타인을 향해서 내가 뭐 하겠다고? 희생하겠다는 거야. 이 죽어가는 창백한 꽃송이한테 피를 이렇게 쫙 불어 넣어줘서 걔를 어떻게 한다고? 살리겠다고. 그럼 여기 무슨 법이 있어? 이거 써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법이 있어? 죽어가리야? 하고 의문의 어미를 써주면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죽는 죽을 그렇지. 이게 선입법이야. 얘들 오늘 집에서 아직도 입고 있으면 안 돼. 네. 먹고 있어. 엄마가 거기 왜 그러는지 물어볼 거 아니야. 얘기해야지. 잘못 걸린 것 같다. 이거 갑자기 왜 장염들이야.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희생하겠다는 발표식 의지. 그럼 선입법을 통해서 뭘 강조한 거야? 희생의 의지를 강조한 거지. 그렇게 부정적인 어둠의 현실을 뭐 하겠다고?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 어둠의 상황을 뭘로 전환했다고 여기야? 어둠의 상황을 뭘로 전환했어? 알겠어요? 네. 자, 사랑하는 모든 것 무슨 법? 사랑하는 반복법. 무슨 법이라고 승민? 반복법. 그 사랑하는 것들을 모두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된다는 건 뭘 상징하는 거 있어? 늙었어. 죽음을 상징하는 거. 뼈가 되면 어떻게 돼? 죽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날까지. 네. 뼈가 부활해서 또 다시 죽을 때까지. 그래서 뭘 강조하고 있대? 영원성. 거기다 표시해야 되는 거 영원성. 그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무슨 성을 표현했다고요? 영원성. 왜?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또 죽으면 또 부활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영원한 거잖아. 이해되나? 이렇게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1월에다가 또 넣으셔야 돼. 1월. 그 1월이 누굴 상징하는 거라고? 임. 오케이? 근데 임은 어떤 사람인지 밑줄 좀 두개 치자. 거룩한, 눈부신. 그렇게 임이 어떤 사람이라고? 거룩하고 눈부신 사람. 그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그 사람의 앞에 가겠다는 거야, 승민아. 승민? 그 사람의 앞에 가겠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임의 손길에 나는 울어라가 무슨 뜻이라고? 임을 마주하게 되는 감격. 거기다 좀 써야 될 것 같아. 임을 마주하게 되는 감격. 그 나는 울어라가 임과 만나게 된 때의 감격을 상징한다고. 어디 써 있어요? 안 써 있으니까 쓰라는 얘기지. 임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격. 그래서 내가 울었다는 거야. 임을 마주하게 되고 감격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슬픔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어, 승민아. 여기 나는 울어라가 내가 슬퍼서 운 게 아니야. 임을 마주한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운 거야. 이해돼요? 자, 마음은 가난하거니 임 동그라미 임.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무슨 법이야, 연우? 서리.
서리법. 그럼 이 영우야, 나 임 만난 게 너무 감격스럽잖아. 뭘 주고 싶어? 선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나 선물이 있대 없대? 없어요. 없어.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공간에 솟아오른 자 동그라미 두 개죠. 대나무로 만든 피.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은 아무것도 없고 뭐밖에 없대. 그 사람한테 줄게. 피리. 근데 그게 뭘로 만든 게 핵심이야? 대나무. 승민아, 우리나라에서 대나무 그리고 뭐 소나무, 국화, 매화 이런 거 뭘 상징한다고 했지? 여러 지조와 절개. 그래, 지조와 절개. 이제 알았어.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지조와 절개. 그래서 의로움이 서는 것뿐 내가 이마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응? 그리고 내가 이마한테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그런 간절한 마음밖에 이마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영우야. 알겠어? 이해돼? 네. 아야야는 뭐야? 흐느끼는 이 피리가 무슨 피리지? 대나무. 대나무 피리. 아, 그 대나무 피리의 아픈 가락이니까 무슨 이미지가 있어? 무슨 감각이 느껴져 이거는? 촉각. 네? 가락인데? 뭘로 느꼈어? 청각. 그래, 청각적 이미지로 써줘야지. 없잖아. 청각적 이미지. 근데 어떻게 아픈? 응? 피리 소리가 아픈 소리가 난다고. 지금 너가 아야야야 했던 것처럼. 아프면 촉각 아니에요? 이거 나는 뭘로 들었어? 아픈 건 네가 느끼고 아, 네 그 소리를 나가 들었잖아. 가락, 소리, 청각. 여기 중요한 게 나는 무슨 법이 있어? 의행법. 왜 피리가 아플 수가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해되나? 이해되나? 그 구천의 사무침, 그 아픈 가락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걸 임은 듣는가? 이미 내 이 아픈 가락을 듣고 있나? 하는 뭘 가지고 있다. 이해돼? 오케이? 미워하는 것 무슨 법? 반복법. 그걸 다 잊고라도 미워하는 것을 다 잊더라도 붉은 마음 또 가지고 붉은 마음. 승민 거기서 붉은 마음이라는 건 뭘 상징할까? 이거 나는 사자성어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 붉은 마음. 사자성어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을 향한 나 그 임에 대한 마음 어때 지금? 변해 안 변해? 그런 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해? 변하지 않는 마음. 너는 분명히 아는 사자성어. 이건 모를 리가 없어. 대한민국 사람은 다 알아. 이응, 피읍, 디귿, 시옷. 일편단심. 그래. 그 붉은 마음이라는 게 일편단심을 말하는 거라고. 그게 수치되는 날까지. 수치되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일편단심이. 승민아. 타는 거지? 근데 그 수치 되살아서 다시 제가 될 때까지. 그럼 그 붉은 마음이라는 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럼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 거겠어? 그래서 영원성이라고 표현된 거라고. 이해되나? 이 얘기 어디 있었어? 아까 4, 5년에 비슷한 거 있지 않았어?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해서 다시 죽을 날까지. 그치? 그럼 거기 있는 구절이랑 지금 있는 구절이랑 똑같으니까 비슷한 문장 구조에 반복 나와도 맞겠지? 거기 4연에 연우야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해 다시 죽을 날까지라고 보여? 그거랑 지금 읽고 있는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제가 될 때까지 비슷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뭐 되겠어? 강조되겠지. 이해돼 연우?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못 잊힐 모습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거룩한 이름 부르면 나는 울어라. 그 거룩한 이름, 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울겠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뭐가 드러나는 거? 사랑을 드러나는 사랑. 이해되나? 그 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맹세를 노래하는 노래가 맹세라는 시다 이거야. 임에게 뜨거운 사랑을 바치겠다는 노래. 그래서 제목이 맹세인 거야. 나 임에 대한 마음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시다 이거야 이게. 이해돼요? 확실해 연우야? 다 이해됐어? 임에 대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는 시. 오케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앞에 거짓 이별에 대한 묶었나 봐봐. 거짓 이별도 임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걸 다짐했잖아. 지금 여기 맹세도 어때? 임에 대한 그 절대적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다짐하는 거지. 아무리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이 온다고 하더라도 임에 대한 나의 사랑에 대한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이해되냐? 승민아? 문제 불러보자. 그 오! 창강 구조 어.
뭐라고? 그 현대시 중에 수미상관이 있다. 아, 그 쉽게 쓰여진 시인가? 거기서 있었는지 물어봤던 건데 그게 아마 시험 보면서 빠졌나? 없어요. 응? 6강 시험 보면서 빠졌나? 아니요? 그럼 물어봐야 돼. 쉽게 쓰여진 시. 아니지 이거. 수미상관은 뭘로 물어보는 수미상관? 그 아! 다섯 5강에 나는 하기보다 말하는 하기보다 이걸 물어보러 왔다. 5강에 이거 학교에서 배웠냐? 5강? 네. 학교에서 수미상관으로 배웠냐? 아니 수미상관 이거 저번에 질문한다 해놓고 까먹어서 안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 줄 때 가르쳐 줘. 수미상관. 그리고 얘기 안 했다가 쌤이 애들 다 끝나고 애들 자빠져 잘 때 아 그리고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이게 수미상관이 됐다 그 쓰였다고 얘기해줬어. 언제? 너 잘 때. 그럼 수미상관이 맞네. 그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다. 굳이 들어와서 얘기해 줬다는 거는 시험에 내려면 목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애들아 5번 들었을걸요? 오, 그 5명 중에 승민이랑 연우가 들어갔다. 아니 자서 이제 들어갔잖아. 아 이제 이제 30명 정도 제낄 수 아 있겠다. 비밀로 해야겠다. 야, 애들한테 가서 말해주지 말란 말이야. 그다음에 저기 OX 퀴즈 풀어보자. 이거 맹세까지 하고 시작잉? 맹세까지 하고 퀴즈 풀고. 저 돼지 같은 게 씨. 어떻게 하셨어요? 연우야. 네. 1번의 대상의 부재를 극복하라는 자세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일단 대상이 부재됐다는 거 자체가 틀렸어. 이건 이별이 아니거든. 내가 대상을 만났는데 뭘 부재를 해. 그다음에 승민 1년부터 5년 그리고 6년부터 10년이 의미상 대칭된대. 어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맞다. 1년과 6년이 대칭이고 2, 3년과 7, 8년이 대칭이고 4, 5년과 90년이 대칭이야. 그래서 이 시가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 또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다. 대칭 구조. 한번 비교해보자. 앞에 가봐봐. 1년 찾아봐. 1년. 승민 1년 쭉 읽어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리. 그 다음에 6년도 찾아가서 읽어봐. 6년. 마음 그거. 맞죠?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그 무엇을 지니라고 대칭되어 있는 거 보여? 네. 그 다음에 연우야 2, 3년 읽어봐. 2, 3년. 어둠에 창백한 스승이마다 깨보여 깃터지리를 맞추어 마지막 한강에 피마저 불어넣고 해동을 아침에 죽어가리. 그럼 7, 8년 읽어봐. 7, 8년. 새내기는 이 퀴즈에 응? 앞서요. 7, 8년이니까 의로움부터 읽어야지. 이로의 사람들이 피르는 곳에 수사오랜 대답을 받는 피일뿐이. 새내기는 이 피의 아픈 자락이 부천의 삼각형에 임해 있는가. 그렇게. 그리고 마지막 4, 5년하고 90년 봐봐.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못 잊을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울어라. 이렇게 대칭되고 있잖아. 그치? 그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연우야 꼭 기억해야 해. 맹세에서 대칭 구조가 있다는 거. 1, 6년, 2, 3하고 7, 8년, 4, 5년, 90년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그 다음에 승민아 3번 5야 X야. X. 3번 당연히 X겠지? 시간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제시된 구조는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연우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있어 없어? 있어요. 확실히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승민아 붉은색과 흰색의 색채 대비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어디 있나 찾아볼까? 어디 있었어? 붉은색과 흰색, 붉은 마음 그리고 위에 흰 뼈. 네. 그들이 대주돼 있는 거야. 그럼 여기 5번 선택지라 별표 하나씩. 연우. 그럼 이 맹세에도 뭐가 나와? 색채 대비가 나오지. 이거랑 같이 엮어 있는 거짓 이별의 색채 대비 있었어. 있어요. 그럼 이것도 분명히 묶어서 쉬운 문제 나올 수 있겠지.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그리고 색채 대비 이런 것들이 두 시의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야 돼. 연우야 네. 꼭 알아야 돼. 네. 승민아 음성 상징어 있었냐 없었냐?
없었어요. 음성상징어 같은 건 나온 게 없었지. 아예 사용된 적이 없어. 의성 어디서가? 연우야. 네. 일상적인 소재와 말을 거는 듯한 말투로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대. 아니요. 그 말을 건드는 말투 지워버려. 얘는 오히려 독백조 어조로 시상이 정해집니다. 독백조. 나가다 내면에 말하는 독백. 그리고 승민아, 사연과 구연의 반복과 변조 있냐 없냐? 사연의 흰 뼈가 되는 먼 날까지 그 뼈가 부활해 다시 죽을 때까지. 그리고 구연의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 그 수치 되살아 다시 재활될 때까지. 그럼 오지겠지? 연우야, 네. 사연과 구연으로 변주되면서 상황과 태도 변했냐 안 변했냐? 안 변했어요. 안 변했지. 전혀 상황과 태도가 변하지 없지? 변한 게 없지? 절대자에 대한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변한 게 없잖아. 그럼 승민아 적절한 걸 모두 찾으래. 1년의 감각적 이미지의 대비 있냐? 그치? 싸늘한 바위, 뜨거운 가슴, 촉각적 이미지가 대비돼 있잖아. 그렇게 해서 절대적 사랑 뭐가 아무리 바위가 싸늘해도 뜨거운 가슴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맞겠지?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겠네. 연우야, 네. 깨물어 피 터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화자에게 가해지는 현실의 폭력성을 형상화했냐? 아니요. 전혀 아니지. 그 깨물어서 피 터진 데에다 피를 불어 넣어서 오히려 살려내겠다는 거지. 네. 그 다음에 승민아, 3년의 임과 만날 수 없는 고통을 죽음과 연결지어서 표현한 거야? 3년의 그게? 전혀 아니지, 그치? 오히려 그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버려.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잖아. 그렇게 의지적 태도를 가졌어. 내가 차라리 죽겠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다음 연우야, 네. 반복과 변주를 통해 절대성과 영원성을 강조했네. 네. 승민아, 그럼 리을은 답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승민아, 일월이라는 소재를 통해 거룩하고 눈부신 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네. 맞아요. 확실하지? 일월이 임이고 거룩하고 눈부신 존재 맞잖아. 연우야, 네. 임과 이별을 자신의 탓으로 들면 한탄했냐? 아니요. 그지? 전혀 뭐 이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승민아,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은 화자가 처한 현실의 부정적 면모를 드러냈대. 어때? 맞아요. 이건 맞잖아. 부정적 역사를 지닌 현실 공간이니까 그게. 그래서 답이 기억, 리을, 미음, 시옷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 적절한 거. 연우야, 피리의 가락을 입이 듣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임과의 단절감을 부각했네. 아니요. 그리고 승민아, 자신이 지녔던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개선하는 의지를 부각했냐? 전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지닌 적이 없지? 연우야, 임에 대한 원망이 있었냐? 아니요. 그러니까 답이 기억, 리을, 미음, 시옷이어야 된다고. 그럼 승민아, 11번은 왼쪽, 오른쪽 중에서 어디로 가? 맨 밑에 거요? 오른쪽. 좋아. 승민아, 뒤에 있는 연우야, 오늘 좀 졸았다. 100% 졸았어. 아닌데요? 그럼 뭐였지? 네? 뭐였지? 임에 대한 문제였어요. 이상한데 이건 승민이가 풀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 가야 되는데 페이지가 왜 안 넘어가고 있었어? 연우야, 파이팅. 깨어났어? 네. 아직 안 아니, 깨어났어? 애초에 안 잤어요. 그래? 애초에 안 났어? 확실해? 아 그럼 다른 생각했나? 이거는 어깨가 좀 저기 이렇게 굽혀있네. 펴줘야겠다. 맞아요. 이렇게 아프다. 승민이도 좀 펴줘? 아프다. 아니요, 저는 많이 봐봤어. 승민아? 그래서 1번에 몇 번 썼니? 5번. 그래!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칭적으로 배치한 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네. 연우야, 2번에 몇 번 썼니? 5번. 그래! 하늘에서 흐느끼는 피리의 아픈 가락에 국천에 사무친다는 건 대상과의 단절을 극복하지 못하는 절망감이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지? 승민 3번에 몇 번 쓴다? 5번. 왜 이렇게 잘했어 승민?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우라라가 거룩한 이름 부르며 나는 우라라로 변주될 때 이별의 슬픔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태도를 강조했다고 고쳐주자.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태도. 임에 대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의 태도. 그걸 강조한 거지. 그럼 연우, 네?
연우 4번도 그럼 안 풍겨? 아니요? 오 이건 풀었어? 네. 그럼 몇 번 썼어? 5번. 연우야 우의적이라는 게 돌려서 표현하는 거거든. 네. 여기 지금 까마귀 얘는 마음을 바꿔버린 간신들을 까마귀에다 비유한 거야. 그럼 사람의 일을 동물에 빗댄 거잖아, 맞지? 그게 우의적 표현이고 이게 세조일파를 비판하는 내용의 시야. 세조 알아? 뭘 비판? 세조 단종을 내쫓고 왕이 된 세조요? 그 세조의 무리들을 비판하는 시라면 이 시가. 그거까지 나와요. 그건 모르지. 내가 시험 문제를 출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5번은 아니라는 얘기. 근데 너무 쉽지 않아? 윗글이 말을 건네는 어투를 썼어? 아니요. 아니 이거는 어차피 보기를 몰라도 풀 수 있잖아. 맹세에 말을 건네는 어조가 없다니까 독백체라니까 이거. 네. 그러니까 외시당초 4번밖에 쓸 게 없는 거야. 나머지를 몰라도 윗글만 가지고 풀어도. 보기 시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보기가 나오잖아. 그럼 보기를 모르면 내가 알고 있는 시만 가지고 지울 수 있는 걸 지워봐야지. 네. 그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알겠어요, 연우? 오늘 승민이랑 연우랑 혹시 여기 농협 타러 가니? 왜요? 같이 시커멓게 입고 와가지고 씨 밝게 입고 다니라고. 그게 얼마나 좋아. 쌤, 저 집에 그 목걸이 하나 더 사가지고 지금 옷 그 한쪽으로 싹 다 걸어놨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보여줘봐. 응? 위에 아래거든요. 아니 무슨 닌자 새끼도 아니고 맨날 4분의 3이 검은색이에요. 맞아요. 아니다. 연우는 그래도 가끔 핑크도 있고 다양하게 그 있지. 이번에 새로 산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 원래 없었어? 그럼 내가 연우한테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해야겠다. 연우야 밝은 옷 사. 밝은 사주세요. 아니 연우는 얼굴도 하얀데 왜 이렇게 어두운 걸 입고 다녀? 저 얼굴 안 하는데. 아, 까매? 네. 그런 얘기 승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왜? 네. 승민이랑 현빈이랑 같이 다니면 뭐 하는 근데 아니 저는 현빈이는 약간 일정하거든요. 저는 이게 날마다 달라요. 현빈이 지금 색깔 달라요. 너 현빈이 알아? 알죠? 나 가는 거 알아? 같은 상황이죠. 이사를 간 거야 그러면 연우는? 네. 원래 신당동 살았어? 네. 학교 바로 앞에 살았어요. 용곡중앙 바로 앞에 뭐가 있나? 주례였네. 아 주례였는데 왜 아파트 용곡중? 되게 많아. 용곡중이 어디 있어? 신영초 옆에. 아 신영초 옆에 있어요. 신영초 제가 신영초 바로 앞에 살았어요. 앞에라고 해야 되지? 신영초에서 옛날 축구 많이 했는데 흑박 이제 바뀌었나? 아직도 아직 아직도? 거기 근데 맨날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학교가 무슨 대학교처럼 바뀌었어요. 아니 유치원처럼 막.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막 평탄화가 안 돼 있어. 공이 일자로 치면은 막 퉁퉁퉁퉁 해가지고 네. 튕기고 그래서 개빡쳤는데 그때. 어쨌든 아직도 아직도 그래. 평탄화 좀 하라 그래. 승민아 뒤에 있는 연우야? 5번에 몇 번 썼니? 그래 이건 잘 보네. 그럼 승민아 6번 시간적 속성을 드러내는 시어. 이건 쉬운 거 같아. 시간 언제였어? 힌트를 줘? 시간? 2연에 나와 2연.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2연. 2연에 나온다고요? 2연에 나와. 시간 언제인지. 해돋는 아침. 아이씨 그건 3년이잖아. 아 2연. 시간이 있어요? 오. 아, 어둠 밤인가? 새끼야 어둠. 거기 밤이 어디 있어 씨. 아니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그래 어둠. 그 다음에 연우야. 그럼 공간적 속성을 드러내는 거 시어는 뭐야? 사랑이 뭘 물었는데? 맞아 네가 지금 찾은 데가 맞는 거 같아. 네. 의로운 사람들이 아 의료원 사람들이 피 흘린 곳. 그게 현실을 상징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부정적이고 의로운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 부정적인 현실이라고. 이해돼 승민? 그 다음에 연우 7번에 임에 대한 화자의 태도 뭐야? 쉽다 이거는. 영원한 사랑. 그래 절대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 그게 답이지 뭘. 됐나? 다음 문장에 또 문제 불러보자. 승민 1번에 오야 X야. X. 그지? 승민아 이거 조심해야 돼.
동일한 시행을 반복했다고 하면 완전 똑같아야 돼. 근데 이거 완전 똑같진 않지? X 연우 2번 5. 그 시간좌표는 방금 푼 거 같은데 뭐였지? 어둠. 그럼 어떤 시적 상황이었어? 부정적? 부정적 현실. 좋아. 그러면 승민 색채어를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강조했대. 오. 어디 나와? 찾아보자. 어디 나와? 그게 어디 나와? 그 붉은 마음 그거랑 흰뼈가 되는 이게 색채 대비가 되지, 그치? 나 연우 네. 4번은 오해 X야? 5. 어디 나왔어? 맨 처음에 나오잖아. 싸늘한 바위, 뜨거운 가슴, 그지? 자, 승민 5번은 오해 X야. 너무 쉽지? 뭐가 없어? 음성상징어가 없어. 연우 6번은 5. 그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의 영원한 사랑. 그래서 승민 7번은 오. 그치? 얘 저기 뭐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 연우 8번은 X. 좋아. 이미 왜 보잘것 없는 존재야? 이미 거룩한 존재인데, 그지? 네. 그다음에 승민 9번은 오. 5. 그걸 나는 울어라라고 표현했지, 그치? 복잡하라는 감정을. 연우 10번은 X. 그래 가난한 처지? 뭔 갑자기 가난한 처지? 그 다음에 승민 1번 떴었나? 1번 떴었나? 틀려도 괜찮다. 이게 틀린 거 가지고 때리진 않잖아. 4번. 아주 잘했다. 그럼 승민아 거기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걸까? 만년의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바위가 만년 동안 싸늘할 수가 있어? 아니요. 또 흰 뼈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죽을 때까지 뭐 붉은 마음이 수치돼서 그 수치 다시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연우 2번은 몇 번 썼을까? 3번. 으스 시구의 반복과 변형은 엄청 있지. 흰 뼈가 되는 먼 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되살아 다시 재가 될 때까지 그렇게 시구의 반복과 변형 나오잖아. 그럼 리듬감은 무조건 만들어지지. 4번? 응? 아니. 천천히 생각해봐. 승민이 몇 번일 것 같아? 1번. 당연히 1번이지. 아니 계절적 이미지가 나와? 언제인데?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야? 그거 어떻게 알아? 어느 것도 힘이 빠졌대. 내가 어깨 아니 파이팅 좀 불어라. 아? 틀렸지. 틀린 건 괜찮아. 지금 쉬운 것도 아니잖아. 오케이? 틀린 거 괜찮아? 파이팅. 여기 뭐라고 부르던데 어깨 휘는 걸? 그 라운드 숄더. 맞아. 라운드 숄더. 그 라운드 숄더 선생님 다 펴줄게 이번에. 오. 너무 좋지. 시원하지. 근데 그렇게 돼야지 덩치가 더 커 보이는. 그럼 어깨가 좁아 보여. 이렇게 되면 키가 작아지고. 키가 넓은데? 아저 키 줄었어요. 나 컸는데? 1cm가 2cm 줄었어요. 아마 계속 굽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 너도 평상시에 걸을 때 이렇게 안 걷고 그래서 이렇게 걸어. 요새 그래갖고 그렇게 걸었는데 줄었어요. 그렇게 걸으면 안 된다. 어깨가 넓어요는 부럽다. 요 어깨 남자보다 넓어. 그래서 어깨 넓고 싶다. 내 컴플렉스 중 하나가 어깨 좁은 거, 얼굴 큰 거. 그게 컴플렉스. 운동하고 싶다고 나도. 그다음에 연우 3번에 몇 번 썼냐? 3번. 4번. 아주 잘했다. 임에 대한 원망 전혀 제시된 적이 없었지. 승민 4번은 몇 번 썼니? 4번. 너 왜 이렇게 잘해? 자신이 현재 가난한 것은 임 때문이라 이건 말이 안 되지. 연우 이거 봐. 너네 이거 5번씩 여기 이거 다른 책이거든? 여기 나오는데 앞에 다른 책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거 나오는 거 보이지? 네. 그럼 묶어나 얼마나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조를 그냥 내가 해석을 해줄게. 예. 까마귀에다가 세모나 쳐봐. 가방이. 까마귀가 눈과 비를 맞아서 밑추실게. 희는 듯 겁노매라. 겁노매라가 무슨 뜻이냐면 검구나. 눈과 비를 맞아서 희는 척하지만 본질은 어떻다고? 검었다고. 그럼 얘는 겉과 속이 어떻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얘는 그럼 위선적인 존재라는 뜻이야. 까마귀가. 그럼 부정적인 건 확실히 알겠지? 그리고 연우야 이렇게 뭐뭐 매라 이런 게 현대어로 풀면 뭐뭐 하는 구나야. 그럼 뭐뭐 하는 구나니까 무슨 법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구나. 뭐뭐 하는 구나 무슨 법이에요? 영상. 그렇지. 영탕법. 영탕법. 자, 야광명월에 해당하는 똑같이 야광명월.
이게 밤에 높이 뜬 밝은 달이거든. 그게 밤인들 어두우냐? 그럼 밤인들 어둡겠냐? 이건 어둡다 안 어둡다. 안 어둡다. 그럼 서리법이겠지. 어두우냐라고 물어봤지만 어두운 게 아니고 밤에 생활하지까. 그 밤이라는 게 부정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야광명으로 어두워지지 않는데. 그럼 까마귀랑 야광명으로 뭘 이뤄요? 대조. 빨리 얘기해야지. 대조. 뭐라고요? 까마귀랑 야광명월이 대조. 근데 까마귀는 위에다가 살포시 써버려요. 이 까마귀가 수양대군 일파를 상징하는 거야. 수양대군 일파. 그럼 야광명월은 누구 상징하겠어? 화자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야. 수양대군 뭐예요? 수양대군 일파 무리. 수양대군 일파요? 일파 무리. 그거라. 그리고 야광명월은 화자. 그러니까 자기는 수양대군 일파로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게 세조가 그렇지. 세조 무리를 까는 신이 아니지. 박팽현이 사육신이야. 니네 2학년 때 그거 배웠잖아. 저기 뭐야 수양산 바라보면 배웠잖아.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노라 배웠잖아. 어? 시험 보면 있었어. 중간고사 시험 문제 있더만 씨. 야 그럼 여기서 님 뽑으시면 님 지적 대상 여기서 임은 누구겠어? 당연히 단종이겠지. 임양한 일편 단심에 배우지. 일편 단심. 일편 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냐? 변한다 안 변한다? 무슨 법이 있어? 그럼 소리법이고 임에 대한 일편 단심은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연우 이해했나? 오케이? 그러니까 단종에 대한 변하지 않는 마음 그거야. 알겠어 스승님? 수양대군이 어. 누구 아들? 세종대왕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세종 아들이 여러 명이. 졸라 많지. 세종대왕이 부인이 30명이 넘었는데. 수양대군 응. 9명이잖아. 아닌가? 그러니까 문주 세종의 첫째 아들이 왕이 돼. 그게 문종이야. 그게 문주. 그 문종의 아들이 왕이 돼. 단종이야. 근데 세종대왕이 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정실 부인 있지, 진짜 리얼 부인. 그 사람의 아들을 4명이 있었어. 첫째 아들이 문종이 되고 둘째가 수양대군, 셋째가 안평대군이라고 시 잘 쓰고 그림 잘 그리는 데 있었어. 그 넷째가 금성대군이라고 있었는데 얘가 둘째 형이랑 셋째 형이 왕이 되려면 막 욕심을 부려.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에다가 나중에 뒤져 얘가 먼저. 그리고 둘째 형 그 수양대군이 셋째 안평대군 눈에 까시잖아. 계속 죽여. 그리고 나중에 지 형의 조카 단종도 결국엔 죽이지. 그런 사람이야. 자기 왕 되려고. 제일 나쁜 사람 아니에요? 뭐 좋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 자기 형제를 다 죽여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니까. 연우가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될 때가 됐어. 근데 오빠가 있으니까 반반씩 물려받든지 오빠가 많이 받든지 할 거 아니야. 그게 싫어서 가서 오빠를 죽여버린 거야.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럼 그걸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박팽년이에요. 사육신들.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이건 쉬워. 왜냐면 어차피 보기를 몰라도 풀 수 있게 돼 있거든. 이것도 오늘 5번에 그래서 몇 번일 것 같아? 5번이 4번이란 말이야. 4번. 이시와 보기 화자 모두 시간이 지나서 변하지 않는다. 맹세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 안 변한다며. 이시도 임에 대한 일편 단심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번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 연우가 6번을 맞췄을 거라는 확신하고 있는데 왜 연우 6번을 몇 번 썼니? 거룩한 이름은 절대적인 임의 속성이 직접적으로 제시됐다. 거룩하다. 절대적이다. 괜찮잖아. 우리 여기 승민이는 몇 번 썼나? 뭐 네가 말하고 싶은 게 답인 것 같아. 답이라고요? 답일 것 같아. 아니면요? 어쩔 수 없지. 다시 풀면 되지. 다시 풀어볼게요. 왜 갑자기 아니. 호랑지야? 자신감이 안. 빨리 풀어 그러면 연우 6번 다시 풀어.
수빈이 몇 번인 것 같아? 2번. 와, 원래 처음에 못 봤었어? 4번. 4번이 답이야. 왜요? 미워하는 모든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임을 사랑하기에 잊어야 할 대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야. 미워하는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자기 정서를 나타내는 거지만 상징적인 게 아니지. 뭐야. 그 미워하는 모든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임을 사랑하기 위해서 잊어야 할 대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며. 선택지에서 봤지. 근데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건 직접적으로 드러나. 아, 보기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상징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며. 근데 이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니까 보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랑 다르단 말이지. 그다음 7번 발표한 7 이거 7번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연우. 그걸 대나무로 만든 피리. 된다? 됐어. 8번 하지 마. 8번은 괜찮아. 이제 1강 하나 하는 거야. 오늘 4강까지 해야 돼. 4강이요?